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이고요. 오늘 뭐 봄날처럼 샤방샤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일단은 네, 화면을 좀 열고요. 네, 좋습니다. 당신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이니까. 네, 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라이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화요일인데 라이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는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앞당겨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 저희가 북한의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는데요. 북한의 학교와 함께 북한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죠. 자, 제가 어제 이만갑에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만갑은 녹화를 하면 약 2주나 3주일 뒤에 나오는데 이번 주제 북한의 여성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오픈도어 선교회에 가서 북한 선교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힘쓰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북한 학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접는 다람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종이 접는 다람쥐님이 통생통사 역사상 처음으로 그 후원하는 챗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아주 귀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사용을 또 했습니다. 1,800원이었죠? 네, 좋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북한의 학교 어떻게 생겼을까? 자, 먼저 저희가 이 북한의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액자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북한 인권 사진이라든지 또 뭐 북한 사진전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액자를 만든 건데 요 사이즈는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가 보통 태블릿 PC 기준으로 보면 자, 요 정도 크기죠. 네, 사진 액자가 이 정도 지금 크기입니다. 그래도 뭐 작은 액자는 아닙니다. 이 정도 크기면 그래도 전시전을 하기에 이제 충분한데 그 사진 전시전을 할 때 가장 작은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의 학교를 제가 촬영을 한 건데 5점이라고 되어 있고 지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헌법 43조에 보면요.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형 인간을 교육시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든다. 그게 북한 헌법 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북한의 모든 학교에는 반드시 지덕체라는 구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원래는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사진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굉장히 멀리 있는 거를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한 거죠. 그런데 촬영해 와서 그거를 확대를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 학교 이름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강군 중 대고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학교 이름이 나오죠. 중강군 중 대고급 중학교라고 나옵니다. 이게 중강군 한반도에서 가장 춥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중강군에서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고급 중학교. 북한에서는 일단 교육 그 학제가 유치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학교,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인데 소학교 5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중학교 과정이 6년간 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중고등학교 3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소학교 5학년, 중등학교 6학년에서 11년인데 이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제로 김정은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제는 일단 의무교육 12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북한에서 이제 뭐 유치원을 낮은 반, 높은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높은 반은 반드시 의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이고 보통 7살에 유치원을 가면 그 다음에 8살에 학교를 들어가죠.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이 6학년까지 있는데 북한은 5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 11, 12, 12살까지 초등학생이 되는 거고요. 이 기간 중에 북한에서는 소년단, 그 빨간 넥타이를 맨 소년단에 가입을 하는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중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 가게 되면 또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뭐 고급 중학교 3년까지 거치면 그 다음에 군대를 가거나 또 뭐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종호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나요? 김종호님 계신 곳이 어딘가요? 지금 부산은 바람은 많이 불고 있는데 지금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계신 거 서울인가요, 아마? 네, 아이고, 우리 김종호님 생각하면 늘 주시는 말씀 있죠. 수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수태 반갑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고등학교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학교에 반드시 이런 구호가 붙어 있죠. 예를 들면 타가소에는 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런 구호가 붙어 있고 이렇게 학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이런 구호가 붙어 있네요. 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 중학교에 갔는데 그 중학교의 학교 건물 위에 경애하는 뭐 땡땡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뭐 이런 구호가 있다. 야,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그 결국은 이 북한의 교육이라는 거 헌법 43조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든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에 이렇게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뭐 이런 구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년단의 아이들을 주로 우리가 뭐 혁명의 후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비대, 준비된 후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소년단 아이들이 경례가 항상 이거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 네, 이게 소년단 아이들의 경례이죠. 항상 준비. 혁명을 위해서 아이들도 준비하고 있다. 혁명의 후비대다. 항상 준비. 그래서 그 소년단 뭐 이 마크에 보면 항상 준비라는 게 쓰여 있는데 자, 이거는 저희가 북한의 학교를 그대로 촬영을 해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죠. 뭐 농구대도 보이고 또 그 밑에 철봉 같은 것도 보이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북한 학교에서 또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북중 국경에 뭐 비전 트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또는 평양에 북한에 가실 일이 있다 그러시면 네, 이 건물에 뭐 지덕체가 붙어 있거나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런 구호가 붙어 있으면 그 건물은 100%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초등학교나 소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구분 없이 이 건물은 100%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알님 생방송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생방송 네 하고 있고요. 김종호님 서울에 계시는군요. 서울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군요. 그렇죠. 오늘도 아클라이님도 오셨네요. 아클라이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알님, 일명 수령체라고 하는 북한 특유의 저 빨간 글씨체가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령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보통 북한에서는 이런 글씨체를 이제 청봉체, 특히 요런 글씨체, 위에 디덕체는 아니고, 요런 글씨체를 북한에서는 청봉체라고 이제 부르죠. 이 청봉체. 저도 예전에 그 평양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 삼정공항에 내려서 백두산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 정일봉이라는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이제 백두산에 있는 봉우리인데 거기에 정일봉이라고 얼마나 크게 이 빨간 글씨로 새겨놨는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청봉체의 전형적인 상징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이런 구호가 바로 청봉체의 기본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알님, 네, 아클라님, 와, 북한의 학교 반갑네요. 네, 북한의 학교. 제가 오늘 북한의 학교의 사진과 그다음에 북한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주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알님, 북한 건물에는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숭배하는 포고 같은 게 많은 이미지가 있다. 맞죠? 네, 뭐 북한의 아이들이 여기 보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뭐 우리 아이들이 사실 너 무엇을 위해 공부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 한국을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런 구호도 있고 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 이런 구호가 학교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중강군, 한반도에서 제일 춥다고 얘기하는 그 중강군에 있는 학교를 저희가 촬영을 한 거고요. 자, 요거 말고 네, 요거를 네, 뒤에다가 잘 둬야 되겠죠? 자,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자, 갑자기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네. 자, 요 사진은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시골 마을입니다. 이게 북중 국경을 이제 달리다 보면 뭐 시골 마을도 있고 또 도시도 달리게 되는데, 자,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뭐 기와집처럼 되어 있죠. 이게 학교인가 싶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장흥고급중학교 상장동 분교입니다. 분교. 네. 분교로 되어 있죠. 네. 분교. 네. 아클라이님. 네. 학교가 아니라 집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분교입니다. 지금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뭐냐면 아마 소독약을 지금 네 뿌리는 차. 야, 그게 요즘도 저렇게 다니나요? 네. 지금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는데 네 지금 네, 막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소방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하필 또 라이브 할 때, 네, 라이브 할 때 또 이런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자, 이 기와집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자세히 보시면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라고 구호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도 반드시 저렇게 구호가 붙어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분교니까요. 아까 보셨지만 이게 중흥고급중학교 상장동 분교. 분교는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는 그 학교를 말하는데, 이 제가 북중국경을 달리다가 어느 마을에 분교를 지금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이 지금 바깥에서 놀고 있고, 지금 이게 여름이니까요. 사실 뭐 나무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고 앞에는 또 옥수수도 이렇게 보이고 한데, 제가 이 똑같은 지역을 겨울에 가서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겨울에 가서 보면 막 여기에서 아이들이 눈 덮인 곳에서 또 뭐 배구 경기도 하고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눈싸움 같은 것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운동장에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님 사진 화질, 사진 화질 좋네요. 그렇죠. 제가 이게 찍은 카메라가 아주 고가의 장비이고 렌즈가 그 새를 찍는 초망원 렌즈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이제 사진을 찍어 와도 이거를 확대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에 있는 거를 중국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초망원 렌즈로 이제 촬영을 하면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기 멀리에 집 같은 게 하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보이는데, 그걸 찍어 와서 확대를 해도 사진 화질이 워낙 렌즈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껴지지 않고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육안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 글씨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 학교 상장동 분교라는 것을 그냥 보면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화질이 좋은 렌즈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도 끼어지지 않는 거죠. 자, 분교의 사진을 하나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아이고, 바알님 사진 화질 훌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이 화질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장비가 굉장히 비싸고 고가인 거는 아시죠? 저는 그래도 뭐 중고로 주로 이렇게 사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렌즈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죠? 지금 이제 북중 국경을 못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역시 이제 분교 하나 살펴봤고, 그리고 이 액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이게 화면에 다 들어올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좀 다 들어오겠네요. 자, 이거는 아까 보신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큰 사이즈이죠. 자, 북한의 아이들이 여름에 가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한여름에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에 없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농장입니다. 협동농장.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복음으로 틀어지고 라고 글씨가 되어 있죠. 네, 아주 큰 지금 구호인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복음으로 틀어지고, 그리고 사상도 문화도 뭐 기술도 이렇게 3대 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액자 굉장히 크죠? 자,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협동농장에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협동농장에는 이 그래프가
이제 생산 실적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협동농장의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 요구대로, 이게 이제 3대 혁명을 얘기를 하는데, 사상 기술 문화 이런 걸 이제 3대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협동농장에 이 아이들이 지금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이게 이제 농촌 동원을 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의 아이들이 뭐 방과 후에 농촌 체험 활동을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바로 농촌 동원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의 아이들을 이해를 할 때 뭐 자연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뭐 수업 마치면은 농촌 체험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농촌 동원, 실제로 그냥 일을 하러 가는 거다. 이게 그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죠. 아이들 손에 이렇게 장비들이 들려져 있는데, 제가 지금 액자로 만든 것 외에 이 책으로 사진집을 다 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 있죠. 제가 이것도 액자를 지금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액자가 사실 굉장히 그 고가 만드는데 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책으로 낸 것까지는 했지만, 이 책의 사진을 이와 같이 이제 큰 사이즈로 액자로 몇 개를 만들어서 이제 전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보면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사진을 북중국계에서 찍으면서 가장 마음 아픈 모습이다,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역시 찍을 때는 이게 아이들인지 몰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뒷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찍을 때는 전혀 몰랐지만 자세히 보면 앞쪽에는 여자아이들이고 뒤쪽에는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이 지금 절벽을 버스가, 화물차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제가 찍을 때 어떻게 이제 찍었냐면, 저기 낭떠러지 절벽에 화물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주 멀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카메라로 그냥 탁 찍고, 고속으로 찍고 그냥 왔죠. 와서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차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워낙 거리가 이제 멀다 보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이 정도밖에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앞쪽에는 여자아이들이 타고 있고 뒤쪽에는 남자아이들이 타고 있죠. 이게 바로 농촌 동원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뭐 여러분들의 자녀나 뭐 손자 손녀가 되실 수도 있고, 초등학교에 얘들 뭐 한 초등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지금 화물차에 실려서 저기 낭떠러지 절벽길, 천길 낭떠러지 길을 지나서 농촌에 가서 일을 하러 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야,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아이들 그냥 여기 두면은 학원이나 가고, 뭐, 노트, 이렇게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보고 그럴 텐데, 야, 자연에 가서 저렇게 호연지기를 기르고, 뭐, 오히려 좋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화물차에 태워서 높은 절벽에 천길 낭떠러지길을 달려서 지금 일을 하러 보낸 겁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저는 그게 바로 북한 인권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꼭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뭐 총살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인권을 늘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정권이 뒤집힐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위험스럽게 일을 하러 보낼 수 있냐? 아마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실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북한 인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뭐 꼴통이다, 수국 꼴통, 보수다,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데, 자,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에게, 아, 수국 꼴통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태워서 이렇게 위험천만스러운 트럭을 타고 절벽을 지나서 일을 하러 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알림, 아동 학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남학님도 우리 늘 또 통생통사와 함께 해주시는데, 강동원 TV는 부산 서구 동아대 재직, 나는 부산 서구고죠. 아, 서구에 계시는군요. 가까이 계셨네요. 부산 서구면 뭐 여기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자, 지나가시는 길에 언제든지 한번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들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아, 서구 진짜 가까이 계셨네요. 자, 이게 바로 네, 북한 인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뭐 뒤에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아이들이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옥수수 밭에 지금 일을 하러 가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옥수수 밭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 모습은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아클라인님, 빽빽한 트럭의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빽빽하게 아이들이 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죠. 네, 이 트럭 위에 지금 아이들이 올라타서 정말 틈 하나 없이 그렇게 탔는데, 또 앞쪽에는 그래도 여자아이들을 태웠고 뒤쪽에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벽돌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절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의 절벽을 지금 이렇게 트럭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역시 일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의 사진들인데, 자, 아까 그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북한의 아이들은 이제 소년단인데, 자, 이 사진도 역시 자세히 보시면 자립적 인족 경제라고 표를 붙여놨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 구호를 지금 아이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담벼락이다 보니까 이게 아이가 지금 들고 가는 머리만 살짝 보이는데, 이게 소년단 깃발입니다. 네, 이 아이가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건 소년단 깃발인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어딘가 소속이 나오는데, 네, 위연소학교, 해산시, 여러분들 양강도 해산시에 가면 위연동이라고 있는데, 그 위연소학교 소년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항상 준비하자, 이게 지금 소년단 깃발에 이렇게 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요, 항상 준비하자라고 되어 있고, 네, 해산시 위연동 밑에 보시면 네, 위연동 소년단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깃발을 들고 지금 네,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어떤 사진이면 좋을까요? 이 사진도 제가 참 네, 마음 아픈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정말수님, 네, 북한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자유개혁 개방이 열려지기를. 네, 북한의 인권이 보호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함께 마음을 쓰고 외쳐주는 게 북한 인권 활동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개혁 개방. 북한이 개혁 개방만 하면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 김정은 오로지 지금 핵무기 하나 틀어지고 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개혁 개방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조금 더 살게 만들어 놓지 않는지 너무 참 이제는 좀 열이 받습니다. 김정은 제발 핵무기 좀 내려놓고 북한 주민들의 살 길을 도모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남학님, 봉화 출신 강도원 TV 파이팅. 네, 강도원, 네, 원, 네네네, 원 하나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사진, 네, 약간 지금 네, 버퍼링이 생겼나요? 네, 저희가 이 학교의 인터넷 사정이 좀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데, 네, 기가 인터넷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네, 버퍼링이 생기게 되네요. 이 사진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사진인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 북한의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 거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배구공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가 보이죠? 네, 배구공놀이를 하는데, 그 뒤에 아이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게 총을 또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이 총이 바로 목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목총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얘뿐만 아니고, 얘는 지금 총을 저한테 겨눈 거고요. 이렇게 저랑 이제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저한테 총을 겨눈 거고, 왼쪽에 있는 아이도 지금 자기 총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정규 수업 시간에 군사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우리 예전에 뭐 교련 시간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저도 교련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아마 고3 정도나 고2 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교련 수업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 북한의 아이, 지금 얘는 지금 총을 이렇게 네, 위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총이 다 있습니다. 네, 바알린 아이들이 총기를 갖고는, 네, 맞아요. 이게 장난감 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무로 만든 실제 모형과 똑같은 총이고, 이 총을 갖고 아이들이 정규 군사 훈련을 학교에서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된 부분이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아이가 지금 들고 있는 총이 일반 그냥 장난감 총이 아니라 정규 총과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총을 갖고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자, 지금 요 아이, 저한테 총을 겨눴던 이 아이, 이게 압록강과 두만강의 거리가 폭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뭐 가까운 곳은 말을 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고 있는 렌즈가 이만큼 이제 긴 렌즈니까 제가 이렇게 렌즈를 딱 겨눴죠. 이렇게. 근데 마치 이게 총을 겨눈 듯한 모습인데 이 아이한테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폭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구를 저한테 겨눈 거죠. 사실 만약에 북한 군인이, 그러니까 국경을 지키는 북한 군인이 그렇게 총을 저한테 겨눴다면 별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뭐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쏘면 쏘는 거고, 뭐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총을 겨누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야, 정말 얼마나 교육을 받았으면 저렇게 총을 그대로 반드시 이렇게 겨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북한의 아이들 이렇게 강변에 서 있는 아이들 눈망울을 한번 보시면요, 뭐 희망이 없는 그런 눈망울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저희가 아주 멀리에서 좀 촬영을 한 거라 가지고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 네, 역시 북한 학교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가 역시 걸려 있고, 그리고 위에 김일성, 김정일, 여기는 또 학교 위에, 여기는 어디냐면 마암포시 고산 고급중학교입니다. 저희가 학대를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마암포, 네, 있는 고산 고급중학교 간판이 딱 보이죠. 야, 이래서 이제 그 화질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쓰면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찍어와서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마암포시 고산 고급중학교라는 구호가 명확히 보이죠. 그리고 그 학교 위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이런 구호가 학교에 붙어 있어도 참 황당한데 여기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 초상 사진까지 붙여서 건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북한의 학교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정치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사진,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역시 이것도 농촌 동원을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농촌 체험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강변이 나왔으니까 자, 요런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거는 아이들이 농촌 동원을 지금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요런 액자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 동원을 지금 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 옥수수 밭이죠. 지금 옥수수 밭에 이렇게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농촌 체험 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농촌 동원을 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고, 자, 북한의 아이들 이렇게 보이죠. 뭐 머리도 굉장히 지금 뭐 산발한 여자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또 그 옆에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강변에 나와서 이렇게 피트병을 줍거나 뭐 떠내려오는 뭔가 이제 쓰레기를 주어서 그거를 또 가지고 뭐 장마당에 가서 이제 옥수수 한 줌으로 바꿔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아이들의 모습들, 제가 강의에 가서 이런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 강의 후에 소감을 나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너무 슬프다. 예,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그런 모습들인데 역시 북한의 아이들의 모습 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자, 이런 사진들 저희가 지금 북한 인권 사진전으로 한번 계속 이렇게 전시전을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액자가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 만들어야 될 사진들이 있어서 또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액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 북한 인권 사진전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북한 인권 사진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북한의 실상을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뭐 평양의 일부 또 모습들, 뭐 북한의 뭐 아주 행복한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이게 북한의 실상이다, 뭐 북한의 모습이다, 또는 뭐 북한 평화 사진전, 뭐 이렇게 이제 열린 적은 많지만 그건 저는 왜곡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은 포장한, 과장한 그런 저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뭐 이 모습들은 제가 그냥 어떻게 뭐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니까요. 이런 사진들을 갖고 북한 인권 사진전을 좀 개최하면 좋겠다. 지금 이제 몇 번 했었는데 아직 좀 더
대규모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한번 이런 인권 사진전을 해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바알님 북한의 실상 모습을 보면 이념, 개방, 지도자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북한의 실생활을 정말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눈 감고 마치 북한이 평화롭고 한반도가 지금 평화롭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죠. 박완서님이 쓴 수필집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평화는 억지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평화는 억지다. 우리가 한반도가 지금 굉장히 평화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전쟁이 없고,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을 평화의 전령사처럼 그렇게 여기는 때도 있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평화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의 아이들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꼭 공개를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독일의 그 서독이 그 동독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계속 그 자료들을 이제 축적을 했고 보관했고, 나중에는 그거를 직접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던 바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서독은 잘 해왔는데,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사진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여기에 요 남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요 남자. 자, 이게 약간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고, 오른쪽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냥 볼 때 이게 너무 멀어서 요 정도밖에 확대가 안 되지만,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아이들이 나와서 선생님하고 뭐 물가에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게 자세히 정말 제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자,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나무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를 때립니다.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때렸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 여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자, 자세히 보시면 나무를 들고 위협을 하고 있죠. 이 남자 선생님 같은, 뭐 선생이라 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이 청년 같은 성인이 아이를 지금 나무를 들고 위협을 막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때립니다. 뒤에 가서.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기대기를 막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자세히 보시면 귀를 막고 있죠. 여기에 이 사진에 보면 애가 지금 귀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서 그런 겁니다. 맞아서 자기가 귀를 잡고 돌아서고 있는 장면이죠. 한눈에 봐도 아이라고 보여지죠. 소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옆에 있는 성인 남성이 지금 이렇게 아이를 그냥 때린 겁니다. 뭐 구타가 일상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자, 이게 그냥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정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때려도 아동학대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이가 얼마나 세게 맞았냐면 지금 자기 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저는 북한의 인권의 전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알님, 학대 개념이 없는 거죠, 북한에. 그렇죠. 이게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거리가 지금 멉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찍은 사진을 확대를 하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요건 지금 작게 나오잖아요. 이게 워낙 멀리 있는 거리를 지금 촬영을 해서 그런데, 자, 이게 그나마 제가 그래도 이 성인 남자의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그 신원을 이렇게는 이제 보호를 했는데,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사실 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인권 기록 정말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떤 직급이었고 또 이름이 뭔데 어떤 인권의 침해의 제약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거는 평양 882.6km에 나왔던 몇 장의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기 이런 모습들, 뭐 학교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가 아니고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유치원이거나 타가소 건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물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쓴 그 사진책 중에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사진집인데 여기에도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몇 장만 한번 살펴보면 뭐 어디를 찍거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타가소의 모습이고 옆에 보면 세상에 부름 없어라 라는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구호가 붙어 있으면 이 건물은 타가소라고 유치원이나 타가소라고 보시면 되고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구호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 노래 모르면 북한에서 온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부름 없어라 노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일성 괴간상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북한의 노래입니다. 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세상에 부름 없어라 그 노래인데 그 구호를 지금 이렇게 유치원 타가소에 다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또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 이 사진은 조금 뭐 귀여운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북한의 아이들이나 남한의 아이들이나 천진난만한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겨울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얼어있는 압록강에서 나와서 이렇게 눈썰매 같은 썰매를 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천진스러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초등학생 이렇게 학교를 갈 때 얘네들 지금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소년단 아이들이죠. 학교를 갈 때 우리는 등교할 때 뭐 부모님이 아이를 태워주기도 하고 뭐 혼자 또 그 집과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뭐 등학교 이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는데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거리를 긴 거리를 걸어서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전화가 오고 있는데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아이들 학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모여서 간다고 해요. 함께 이렇게 몇 명이 모이면 같이 집단으로 그렇게 등교를 하고 또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함께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선생님이 함께 간다고도 합니다. 자, 아클라이님,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진이네요. 그렇죠. 야,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뭐 정말 이렇게 아이를 때리면 물론 한국은 교권이 너무 이제 또 그 상실되어서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아이를 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한은 너무 과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교권 보호라는 것, 이 아이들의 보호라는 것이 교권에 너무 지금 침해가 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정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아이를 그냥 때리고 아까 보셨죠? 그 막대기를 들고 손으로 심지어는 손으로 얼굴을 그렇게 때려서 아이가 귀를 맞아서 잡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흔하게 그냥 볼 수 있었다라는 거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다른 한편으로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이 정겹네요. 그렇죠. 정말 우리랑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눈썰매도 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건 제가 그 사진의 제목을 붉은 깃발 아래 외할머니 집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외할머니처럼 보이는 분과 이렇게 할머니랑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죠.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학대를 당하고 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요.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 사진은 정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 이 사진. 자, 제가 강의를 가면 늘 강조하는 이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한번 보시면요 동상이 하나 서 있죠. 그리고 아주 큰 동상인데 그 동상 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년단이겠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상 김일성의 동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몇 살 때 김일성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몇 살 때 김일성일까요? 이 동상. 그 밑에 아이들이 지금 이 정도 크기니까 굉장히 큰 동상이죠. 자, 다시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다른 계절에 제가 촬영을 한 건데 똑같은 장소입니다. 다른 계절에 제가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도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 동상 자, 몇 살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김일성의 동상인데 몇 살 때 김일성일까? 맞추시는 분께 역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을 한 권 보내드릴까요? 네,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책밖에 없네요. 자, 김종원님, 북한은 같은 반 동급생이 학교에 안 나오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켜서 데리러 갑니다. 아, 그런가요? 수태? 네, 우리 김종원님, 학생이 동급생이 학교에 안 나오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켜서 데리러 간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가면 뭐 또 이게 부모님한테 뭐 또 뇌물 받고 뭐 왜 학교 안 보내요? 뭐 이런 얘기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자, 이 동상 몇 살 때 김일성일까? 몇 살 때일까요? 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동상 김일성의 14살 때 동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북한에서는 제가 이제 구한 우표가 있는데 그 우표에 보면 14살 때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동지, 이런 우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14살 때 혁명의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을 떠났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 거리가 천리, 400km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평양의 만경대 고향집에서부터 저기 지금 후창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국에 있는 팔도구라는 지역까지, 거기에까지 이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이 동상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아이들이 남한의 아이들과 다른 점, 얘네들은 혁명 전적지 답사를 가죠. 그 혁명 전적지 답사를 어디에 가느냐? 주로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뭐 혁명 역사가 있는 그런 곳에 답사를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차를 타고 갈까요? 아닙니다. 400km를 걸어서 갑니다. 안 믿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촬영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역시 아이들이 지금 붉은 깃발을 하나 들고 걸어가고 있죠. 네, 걸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자세히 보시면은 배낭을 메고 있고 그 배낭에 흰색으로 뭔가를 다 구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지금 굉장히 멀리 있어서 이 정도까지밖에 확대가 안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방에 있는 구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구호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일당 100, 뭐 총폭탄, 이런 구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당 100, 총폭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바알님 천리행군 물음표 하셨는데 맞습니다. 천리행군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군인들도 군대에서 천리행군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간 지도 벌써 언제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제가 군번을 기억합니다. 94-7379 373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군번이 94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요. 근데 그때 94년도면은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정확히 계산도 안 돼요. 94년? 네, 2004년, 2014년, 2024년. 30년 전이네요. 야, 제가 군대 간 지 벌써 30년이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천리행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너무 이제 막 사고도 많이 나고 힘들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천리행군 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올 정도였어요.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북한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천리행군을 합니다. 네. 배움의 천리길을 걷죠.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지금 보면 구호에 총폭탄, 이런 구호들을 새겨놨다라는 거죠. 총폭탄은 다른 거 아니야. 군대 용어인데 총폭탄 정신이 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총폭탄 정신으로 살아가자,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위대한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거가 바로 총폭탄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폭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김정은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총폭탄 정신으로 살아가자, 이런 거가 바로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이거를 붙이고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천리행군을 할 때 바로 실탄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잠은 어디서 살까? 그냥 수경을 하는 거죠. 길에서 텐트 치고 군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수경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그들만의 평양에 나온 사진첩이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뭐 책 소개인 것 같은데, 이 평양박 북조선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인데요. 역시 여기에도 보면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이거는 또 그 가래골 분교이네요. 아까, 네, 중간군에 있는 다른 학교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아이들이 아주 또 운동장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도 좀 마음이 애잔해지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언니라고 해야 될까요? 언니가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철조망이 보이죠? 철조망 사이에 아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뭐 나이가 돼봐야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소녀라고 얘기하기에도 굉장히 어려 보이죠? 이 아이가 지금 동생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에 빨래 한 줌을 쥐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래는 어디에서 했냐면 압록강변에 나가서 빨래를 한 거죠. 집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철조망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인데, 우리로 치면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가 머리에 지금 잔뜩 빨래를 이고 동생의 손을 잡고 애잔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또 생활하고 있는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빨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강변에 나가서 빨래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압록강변에 홀로 아이들이 앉아서 빨래하고 물을 떠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가 강변에 지금 홀로 나가서 여기에서 이제 놀고 있고 또는 뭐 빨래도 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야, 정말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다고 하면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의 아동학대를 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그런 오명을 받는다면 아마 너도 나도 나서서 다 그걸 개선하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북한의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인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거야말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한 가장 큰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북한의 인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에도 이제 다 북한의 아이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 동원을 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옥수수밭에 아이들이 갈 것이고, 우리는 뭐 한여름이 되면 아주 맛있게 옥수수를 또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여름의 때학볕 아래에서 북한의 아이들은 이렇게 일을 하러 농촌의 옥수수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이 접는 다람쥐님, 북한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늘 아쉬운 게, 북한의 실상을 제발 좀 우리가 제대로 보자. 제발 북한의 이 허상과 실상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도 강의 가서 특히나 또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저게 북한에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야, 그 교수님 그 사진 뭐 1960, 70년대 사진 갖고 와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그 웰컴 투 동막골에 나왔던 1950년대 전쟁 이후에 그 시골의 모습을 마치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이 사진은 다 최근에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의 그야말로 실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과언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실상이니까요. 제가 직접 촬영을 했고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을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그동안 발간을 한 거였죠. 그런데 뭐 지난 정권 시기, 뭐 이게 꼭 정권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얘기하면 뭐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권의 책이 제가 늘 이 머릿말이나 뭐 나가면에도 그렇게 썼지만 딱 하나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정권 시기에는 주로 뭐 평화, 또 북한의 모습이 아닌 평양의 모습, 이런 사진들이 주로 열렸고, 뭐 평화로 가는 사진, 뭐 평화로 가는 여행, 뭐 이렇게 해서 뭐 미리 가본다 평양,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평양에 굉장히 집중이 되었었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 평양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북한의 실상이라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쪽 면만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좀 제대로 보자라는 게 바로 이 사진집을 냈던 제가 이유였고요. 이 세 권의 사진 속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제가 좀 모아서 다른 사진들과 함께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을 또 기획하고 있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 또는 북한 인권 뭐 사진으로 말하다, 아니면 뭐 사진으로 보는 북한 인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이 종류만 한번 좀 모아서 사진집을 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뭐 꼭 북한 인권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그냥 북한의 실상을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장면들이죠. 지금 그 물을 떠가고 있는 여성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시면 정말 뭐 1950년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것도 정말 놀라운 건데 저희가 다음에 나중에 한번 이 뗏목 편만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런 뗏목 타고 아직도 통나무를 운반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실상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북한의 학교, 북한의 아이들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김정은이 12년 의무교육 정책 지금 추진했다라고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합니다. 북한의 의무교육 12년 했다고 뭐 북한의 그 선전도 하고 심지어는 뭐 아리랑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카드 섹션으로 나오는 그 집단무용 이걸 할 때 지금 이제 이름은 빛나는 족으로 바뀌었지만 그거 할 때도 아이들이 뭐 의무교육 12년제 뭐 공화국 최고의 뭐 이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12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헌법 43조에 명확하게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형 인간을 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북한 교육의 방향, 목표, 실체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북한 교육, 뭐 그 이후에 이제 대학 교육까지 가게 되는데 또 북한의 대학 교육 공부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우리가 보통 그 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뭐 몇 장의 티오가 나오는데 그게 뭐 지배인이라든지 또는 기업소의 그 관리 책임 비서에게 잘 보이면 그 폰트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공부 못해도 그냥 대학 백으로 그냥 대학 가고 그런 비리 구조가 북한에 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아주 화창한 봄날이지만 이 농사일이 이제 시작되고 여름에 옥수수가 커가는 그런 계절이 되면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 밭에 일을 하러 땡볕에 간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농촌 체험이 아닌 농촌 동원을 간다라는 사실도 명확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통생통사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늘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그 제일 먼저 항상 오세요. 우리 김종원님, 그리고 종이 접는 다람쥐님, 그리고 바알님, 그리고 이남망님, 아까 서구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정말수님, 아클라이님, 또 김종원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가 갈수록 이 라이브 일주일에 꼭 한 편을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꼭 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빨리, 보통 저희가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라이브를 하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조금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부터 이번 주는 지금 연평도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학교에 강의도 있고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부산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못 하고요. 또 다음 주는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다녀와서 해외 출장 보고를 다시 드릴 텐데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은 제가 라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일주일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종원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주시는 그 힘과 또 격려로 이 통생통사가 이끌어가는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종이 접는 다람쥐님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시고 공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북한의 학교에 대해서 사진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